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책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기차 아닌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테이블과 의자를 보면 기차 아닌 것 같고요. 네, 창밖에 이렇게 풍경이 보이는 게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듯 하네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sson 19. It was sold out. Dan, this morning a package arrived for you. Did you pick it up? Really? I didn't get the notification. Actually, I was waiting for the new coffee machine. Didn't you get it last month? I tried, but because of Labor Day sales, it was sold out. However, a friend of mine gave me a coupon and I got a good deal yesterday. Good for you. Why don't you come by my office this afternoon? Let me brew coffee for you. I'd love to, but I have to go to the Orlando office after lunch. A rain check? Okay. Are you going to drive to Orlando? It must be hectic due to the construction. I know. That's why I'm going to take a train. I can relax on the way, and it's always punctual, too. It sounds like you're taking not a business trip, but a personal trip. That's my point. Taking a train for a business trip is one of my ways to ease job stress. What a good idea. I will try that next time. 네, 표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come by예요. come by는 잠시 들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내 사무실에 잠시 들르는 거 어때? 라는 말을 할 때 썼는데요. 이거 말고도 stop by나 drop by 같은 표현을 써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냥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하면 visit 쓰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지나다 잠깐 들을 때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적절할 때 사용을 하세요. 그 다음은요. 이거 보려고요. not a 법비. 뭔가 되게 복잡한 듯 한데요. 얘는 간단해요. 요 not A 법비에는요. 요걸 A와 B라고 보시면 되고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는 출장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여행을 가는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중요한 거는 요 둘 사이에 여기에는 똑같은 형태의 애들이 여기서도 명사가 들어갔죠. 명사처럼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의미는 A가 아니라 B다라는 뒤에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표현은요, 요건데요. 여러분, is라는 동사는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예, is라는 형용사에서 왔죠. 얘가 쉬운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일 때문에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해소시켜주고 없애준다라는 동사로 쓰였는데요. 알고 있는 형용사가 파생된 거니까 요거를 연상을 하시면 금방 외워지시겠죠? 네,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픽업이에요. 픽업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미도 다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픽업의 다양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대화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가져오다, 집어 올리다라는 의미로 픽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I pick up my sister이라고 하면 네, 마중 나가다 차에 태우다라는 의미로 영화나 뭐 미드 그리고 일상에서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픽업 간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표현은요. I pick up the rumor. 이거는요. 소문을 언뜻 듣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소문을 주워 듣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문을 언뜻 듣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I pick up the apples 하면 사과를 딴다라는 의미인데 그야말로 사과가 다 익어서 떨어진 걸 이렇게 줍는 거 이거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아주 좋은 표현인데 레인 체크라는 거예요. 레인 체크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우천시에 요즘은 이제 뭐 경기장도 이렇게 지붕이 있고 한 경우도 많지만요. 예전에 이제 우천시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비로 인해서 그걸 진행을 못한 경우에 이제 캔슬이 되죠. 그러면 오늘 표를 산 사람들이 다음에 날씨가 좋을 때 다시 와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우천시 교환권을 줬었어요.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오늘은 안 하지만 다음번에 하자라는 연기의 표현으로서 레인책이란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take a rain check 하면 이번엔 거절하지만 다음번에는 받아들일게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런 좋은 표현도 꼭 알아두시고요.
네, 이것도요, 여러분. 우리 가게 앞에 sold out 이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봤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이 문장은 원래 능동태 이런 문장에서 나온 거예요. The store sold it out. 그래서 it이라는 거는 어떤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가게는요, 제품을요, 다 팔아버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수동태가 돼서 그 제품이 다 팔려버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 건데요. 이렇게 수동태 고치는 거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이 sold out 나온 김에 sold out에 다 팔아버렸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회화 같은 데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 Nate was sold out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Nate가 품절됐나? 뭐 이런 말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그럼 다 팔려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뭐 어떤 돈이나 이익 같은 거로 인해서 친구를 팔아먹거나 배반을 했을 때 sold out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회화에 나온다면 그렇게 그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 의미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한번 좀 봐줘 보세요. 뭔가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비슷한 듯은 한데 조금 다르죠.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거는 주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주어가 제임스고 하나는 주어가 룰이에요. 이게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인데 과연 능동태와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며 그 의미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동태 문장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들어 주려면은요. 이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갑니다.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는 뒤로 빠지죠. 그러면서 동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be 플러스 pp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동사를 만들어주면 이게 수동태가 되고 의미는 뭐뭐 해졌습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뭐뭐 되다. 여기서도 규칙이요. 제임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쵸? 제임스죠. 근데 규칙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게 수동태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수동태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태가 조금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는 의외로 또 수동태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동태 만드는 법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의미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원래 있었던 능동태의 주어가 이렇게 뒤에 주체로 왔잖아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얘를 생략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럴 때 이제 수동태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수동태를 많이 쓰는 가장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행위자보다 행위 자체, 행위자보다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에 우리가 수동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은요 훔쳐졌어요. 즉 가방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누가 훔쳐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이 훔쳐졌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할 때 앞에 명사를 써주면서 수동태를 써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렇게 그 행위한 주체자를 언급할 필요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요, 지구는, 그렇죠, 인간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죠. 지구가 오염된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이걸 모를 경우에 당연히 수동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수동태를 쓰는 중요한 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할 때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you are wanted라고 해서 company wants you라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줬는데요. 일단 직원, 고용이 되는 직원이 앞으로 나와서 주어로 쓰이면서 조금 더 강조가 되고요. 당신은 원해집니다 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손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손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수동태를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네, 오늘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만세 표현은요, 오늘 예의가 바르고 무례한 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는 단어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말들은 좀 연관시켜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polite의 반대말이, 그렇죠, impolite. 머리만 바뀌었죠? 그래서 반대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courteous 하면은 예의가 바른인데, 여기 this 붙어서
예, 예의가 바르지 않고 무례한이라는 의미가 됐죠.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앞에 단어를 넣어주고 중간에 이렇게 하이폰을 넣어서 문장을 이렇게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ll mannered 하면은 그야말로 매너가 well, 잘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예의 바른 게 되겠죠. 하지만 ill manner, ill은 뭐예요? 아픈이죠. 아픈 예의다라는 거는 아주 나쁜 예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례한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관되는 단어들은 좀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만세 단어 보겠습니다. 네, 요 둘도 가끔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요. 사람을 얘기할 때는 trustworthy를 써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비밀을 말해도 비밀 얘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믿을 만한이라는 의미의 trustworthy를 쓰고요. reliable이라는 거는요. 믿음보다는 의지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럴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비밀 같은 걸 털어놓거나 할 때는 그야말로 trustworthy 해서 믿을 만한이라는 의미가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뭐 사물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reliable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네 둘도요. 케어의 꼬리만 달라졌어요.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carefree 하면은요. 케어, 어떤 주의가 되겠죠. 조심하고 주의하는 거. 그게 없어서 얘는요. 긍정적인 의미의 해맑고 근심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careless 하면 네, 부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사람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얘도 앞에가 똑같죠. intro 하면 안으로고요. extro 하면 밖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ntrovert 하면 내성적인, extrovert 하면 외향적인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diligent 하면은요, 부지런한 사람, 네, awkward 이 단어도 정말 많이 쓰죠. 어색한 거예요. 뭔가 좀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좀 어색한 분위기 이럴 때, awkward 이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likable 이 단어도 정말 좋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호감도 같은 거를 likability에서 likeable의 명사 형태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mind라는 동사에, mind라는 명사에 ed 붙어서 형용사가 된 다음에 앞에 머리만 바꿔서 open-minded 하면은 그렇죠.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개방적인. narrow-minded 마음이 좁은 거네요. 편협한. 네, temper 성격을 말하죠. 그래서 even temper 성격이 항상 이렇게 일관돼요. 그렇죠. 침착한 ill temper 성격이 아픈 거죠. 그렇죠. 못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연관을 시키셔서 같이 공부를 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